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은 필자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과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에는 총 5가지의 이론 사용 방법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십성의 표기법이 다르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음과 양이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음과 양이 짝을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양전자 구름과 음전자 구름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천둥 번개가 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번개가 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자와 플러스 전자가 만나게 되면은 불꽃이 튀게 됩니다. 전기에서. 즉 음과 양이 서로 짝을 이루는 것은 음과 양이 서로 각각 독립된 개체로 서로 구분이 되었을 때 짝을 이루는 것이고, 음과 양이 직접적으로 짝을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성을 나눌 때도 현재 명리학에서는 일간이 음과, 즉 여기는 일간이죠. 일간이 음일 때 상대방 오행이 음이면은 편이라는 말은 편재, 편인, 편관 이렇게 쓴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음일 때 양이면은 정, 음과 양이 갖춰졌다고 맞았다고 해서 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정인, 정관, 정재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양과 양이 만나게 되면은 역시 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양과 양을 만나게 되면은 편인, 편재, 편관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양과 음이 만나면은 서로 음양의 짝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정이라는 이름으로 정인, 정관, 정재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단지 식상일 경우에는 현재 명리학에서 양과 양이 만나면은 식신이 되고, 음과 음이 만나면 식신이 되죠. 그 다음에 양과 음이 만나면은 상관이 되고, 음과 양이 만나면 상관이 되죠. 비견급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비견급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똑같은 오행이 만나게 되면 비견이 되고, 음양이 다르면은 급제가 되는 거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혈지론에서는 어떻게 십성이 구분되느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혈지론에서는 일간의 음양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 사주팔자에서 일간이 간목이다 이러면은 일간의 간목은 양이냐 음이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일간은 그냥 나 존재 그 자체로만 존재할 뿐이지 따로 음양이라는 사실을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이 오행이, 즉 들어오는 운의 오행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정이냐 편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상대방 오행이 음이면은 정이 됩니다. 즉 들어오는 금이 을정기신계
이렇게 음이 오행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정인, 정제, 정관 이런 식으로 식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양이 오행이 들어오면은 편이 적용이 됩니다. 편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즉 양간, 갑병, 무경임 이 양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편관, 편재, 편인, 상관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경과 급제는 현재 명리학과 혈지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혈지론 명리학이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외에 비경, 급제를 제외한 다른 십성에 대해서는 십성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에서 이러한 사주팔자가 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재 명리학에서는 갑이 들어오면은 비견이 되죠. 그 다음에 을이 들어오면은 급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들어오면은 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오면은 편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들어오면은 식신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을정 기 신 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음양이 짝이 맞기 때문에 현재 명리학에서는 짝을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급제가 되고 이래 되면은 상관이 됩니다. 상관. 식신상관은 음양이 같아야 되죠. 현재 명리학에서는 식신상관은 음양이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달라붙기 때문에 식신상관은 예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음양이 짝이 맞기 때문에 정제가 되죠.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에는 정관이 되고 개수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됩니다. 자, 이것은 현재 명리학에서 볼 수가 있는 사용법이고 여기서 일간이 양일 때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인 혈지론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 상관이 식신으로 변한다는 것 뿐입니다. 음이기 때문이죠. 양이 아닌 음이기 때문에 식신으로 변한다는 것밖에 차이는 없습니다. 즉 일간이 양일 때는 현재 명리학과 다 똑같은 대신에 식신상관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명리학에서는 상관이라고 쓰지만은 혈지론에서는 식신이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이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혈지론 음일 때, 일간이 음일 때 혈지론과 현재 명리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간이 양일 때 십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듯이 일간이 음일 때 십성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일간이 음일 때는 혈지론과 현재 명리학의 십성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양일 때는 현재 명리학과 일반 명리학이 십성이 동일하고 그 와중에 식상만 다를 뿐이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음일 때는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성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현재 명리학. 현재 명리학에서 자, 현재 명리학에서는 일간이 음이기 때문에 양간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는 겁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간을 만나게 되면은 목생화 해가지고 이거는 상관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은 음양이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정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관이 되죠. 자, 이거는 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음을 만났을 때는 비견이 되고, 이거를 만났을 때는 식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제가 되겠죠. 아니, 정제란다. 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만나면은 편관이 되고, 이거를 만나면은 개수를 만나면 편인이 되겠죠. 즉, 음과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음이 양을 만나면은 앞에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가 붙고, 음이 음을 만나게 되면 편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이것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성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혈지론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앞서 말했듯이 혈질에서는 일간이 음인지 양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간은 그냥 목이라는 오행 그 자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즉 일간에는 음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운에서 들어오는 오행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십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비견겁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을목이 간목을 만나게 되게 되면 겁재, 이거는 비견이 되겠죠. 자,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은 편제가 되고, 을목이 경금을 만나게 되면 편관이 되고, 을목이 임수를 만나게 되면 편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정화를 만나게 되면은 식신이 되고, 을목이 기토를 만나게 되면 정제가 되고, 을목이 신금을 만나게 되면 정관이 되고, 을목이 개수를 만나게 되면 정인이 됩니다. 자, 이처럼 나눠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일간이 음일 때는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리학과 명리학의 십성과 혈지론에서 사용하는 십성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양은 무조건 상관이 됩니다. 이거는 일간이 갑이냐 을이냐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일간이 갑이냐 을이냐는 중요하지 없다고, 일간 자체는 음양이 없다고, 그냥 목이라는 그 자체만 사용할 뿐입니다. 혈주론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 오는 오행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십성이 표기가 되는데, 상생상극에 따라서 십성의 표기가 되는데, 운에서 오는 오행이 양이면은 언제나 상관이 되고, 목생화하기 때문에 상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음이기 때문에 목생화하면은 식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이기 때문에 목극토에서 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이기 때문에 금극목해서 편관이 되는 것이고, 양이기 때문에 수생목해서 편인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는 음이기 때문에 정제가 되는 것이고, 음이기 때문에 음의 관성이기 때문에 정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음의 인성이기 때문에 정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명리학과 혈지론에서 사용하는 명리학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명리학은 일간의 음양을 따집니다. 하지만은 혈지론에서는 일간의 음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목이면은 갑이면 갑, 을이면 을,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목으로 보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지론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 운에서 오는 오행이 상생상극에 의해 가지고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십성이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양일 때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일 때는 현재 명리학과 혈지론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식신상관만 차이를 보일 뿐인데, 음일 때는 혈지론과 현재 명리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십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할 건데, 이러한 십성에 의한 것은 모두 다 현재 명리학의 십성이에요. 즉, 일간의 음양을 따져서 풀이한 것이 아니라 일간의 음양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 운에서 오는 음양을 따져서 십상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십성의 오행이 다르다는 점, 현재 명리학과 혈지론 간의 사이에 있어서 5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5가지 다른 점 중에서 첫 번째로 십성의 표기법이 현재 명리학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론의 혈지론의 표기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서로 잘 인지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영상으로 십성과, 즉 현재 명리학과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혈지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주상담가였습니다.